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잠들어 있던 당신의 거인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은 이 성장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습관처럼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날카로운 소리는 어쩌면 우리 삶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우리를 안일함이라는 포근한 이불 속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에 안주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꼭 이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어디쯤에 서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삶이 나를 이끄는 대로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전부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며 인생이라는 바다를 표류할 뿐 스스로 물길을 만드는 항해사가 되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이곳에 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삶을 재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삶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뒤엎는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당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의식적이고 꾸준한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아침마다 뚜렷한 목적과 결의를 가지고 눈을 뜨는 것, 바로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기 지연이라는 평범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 좋은 아파트, 그리고 변함없는 연인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는 자기 개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강사가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인생은 우연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삶을 원한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자신의 모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매일 1시간 일찍 일어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산업 행사에 참여하며 인맥을 넓히고 기업과 정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탐욕스럽게 흡수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의 안락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내했습니다. 1년간의 끈질긴 노력과 헌신 끝에 지연 씨는 마침내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꿈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삶의 목적의식과 충만함을 발견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깨어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잠에서 깨어나 삶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방향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 자신에게 있어 행복과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해 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즉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 비전은 당신이 삶을 재건하는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 명확한 비전이 생겼다면 다음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당신의 비전을 실행 가능한 단계로 쪼개놓은 벽돌과도 같습니다. 목표는 SMART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비전과 관련 있으며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비전 중 하나가 경제적 안정이라면 SMART 목표는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매달 약 80만 원씩 저축하여 1000만 원의 비상금을 만들겠다. 이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당신의 소득 수준에서 달성 가능하며 경제적 안정이라는 비전과 관련 있고 12개월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설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진전이 더디게 느껴지면 금세 의욕을 잃고 맙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을 재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자기 절제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자기 절제력이란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목표와 성취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자기 절제력을 키우는 것은 근육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목표라면 매일 10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나가세요. 어느새 당신은 5km 마라톤을 뛰면서 예전에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자기 절제력 근육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강해진 자기 절제력으로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 민준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출판 작가가 되는 꿈을 가진 평범한 중년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글쓰기야말로 그의 진정한 열정이었습니다. 수년간 소설을 쓰고 싶다고 말했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과 가족 혹은 하루 끝의 피로감에 항상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꿈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1시간 일찍 일어나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끔찍하게 힘들었습니다. 침대는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게 느껴졌고 빈 화면에서 깜빡이는 커서는 그를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아침 500단어를 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날은 글이 술술 써졌지만 다른 날은 단 한 문장을 쓰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소설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1년 동안 작품을 수정하고 다듬는 데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거절 끝에 마침내 그의 책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출판사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책이 출판되어 손에 쥔 그날, 민준 씨는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단지 꿈을 이루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절제력과 인내심을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는 성공이 결코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할 때조차도 스스로와 자신의 꿈을 믿고 매일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토대는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신념,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야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이란 당신의 능력과 지능이 노력, 학습, 끈기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당신의 자질이 돌에 새겨진 것처럼 불변한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과 정반대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을 환영하고 좌절 앞에서도 끈질기게 버팁니다. 노력을 숙달로 가는 길이라 여기고 비판으로부터 배우며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교훈과 영감을 찾습니다. 그들은 배우고 성장하는 한 자신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도전을 마주했을 때 당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난 이걸 못해 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난 이걸 아직 못할 뿐이야 라고 말하나요? 아직이라는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도전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장애물을 극복할 때마다 당신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 덕분에 우리는 평생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 씨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녀는 40살의 간호사라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싱글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많았고 교실에 앉아본 지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학업은 어려웠고 일과 두 아이를 돌보며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진 씨는 자신이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되새겼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환자들을 도우며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마주했을 때 난 이걸 할 만큼 똑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아직 이걸 마스터하지 못했을 뿐이야. 하지만 해낼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실습에서 지적을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좌절이 자신을 패배시키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4년간의 혹독한 시간 끝에 수진 씨는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아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을 때 그녀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꿈을 줬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환경 또한 삶을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어떤 정보를 소비하는지,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짐 론은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고 목표와 뜻을 같이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거나 꿈을 좌절시키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무엇을 읽고, 보고, 듣는지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당신을 교육하고 영감을 주며 목표와 일치하는 콘텐츠를 찾으십시오. 부정적인 뉴스나 무의미한 오락에 대한 노출은 제한하세요.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활력과 영감을 주는 생활 및 업무 공간을 만드세요. 여정을 나아가는 동안 당신의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최종 목표에만 집중하느라 여정의 아름다움을 놓치곤 합니다. 모든 작은 승리, 극복한 모든 장애물, 배운 모든 교훈은 축하할 가치가 있는 승리입니다. 삶의 변화는 항상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진전과 후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경험에서 배우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습관들의 총합입니다. 긍정적인 습관을 의식적으로 기르고 부정적인 습관을 제거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종종 우리의 장기 목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일들은 긴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큰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기르십시오. 회복 탄력성이란 좌절로부터 다시 일어서고 변화에 적응하며 역경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재구성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십시오. 실수는 학습 과정의 일부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재정 상태를 관리하십시오. 예산을 세우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함으로써 재정을 통제하십시오. 재정적 안정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자유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외로운 여정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믿고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십시오. 친구, 가족, 멘토 혹은 코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지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인내심과 자기 연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삶을 재건하는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당신의 모든 진전을 축하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승리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은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보람있는 여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 스스로를 올가매는 믿음에 도전하고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목적과 성취감,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이 가득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재건된 삶을 향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한 걸음을, 그 다음날 또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머지않아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 그 첫 페이지가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펜은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 삶의 주도권을 잡고 당신 인생의 걸작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잠들어 있던 당신의 거인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은 이 성장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습관처럼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날카로운 소리는 어쩌면 우리 삶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우리를 안일함이라는 포근한 이불 속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에 안주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꼭 이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어디쯤에 서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삶이 나를 이끄는 대로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전부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며 인생이라는 바다를 표류할 뿐 스스로 물길을 만드는 항해사가 되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이곳에 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삶을 재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삶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뒤엎는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당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의식적이고 꾸준한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아침마다 뚜렷한 목적과 결의를 가지고 눈을 뜨는 것, 바로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기 지연이라는 평범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 좋은 아파트, 그리고 변함없는 연인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는 자기 개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강사가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인생은 우연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삶을 원한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자신의 모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매일 1시간 일찍 일어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산업 행사에 참여하며 인맥을 넓히고 기업과 정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탐욕스럽게 흡수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의 안락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내했습니다. 1년간의 끈질긴 노력과 헌신 끝에 지연 씨는 마침내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꿈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삶의 목적의식과 충만함을 발견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깨어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잠에서 깨어나 삶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방향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 자신에게 있어 행복과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해 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즉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 비전은 당신이 삶을 재건하는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 명확한 비전이 생겼다면 다음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당신의 비전을 실행 가능한 단계로 쪼개놓은 벽돌과도 같습니다. 목표는 SMART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비전과 관련 있으며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비전 중 하나가 경제적 안정이라면 SMART 목표는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매달 약 80만 원씩 저축하여 1000만 원의 비상금을 만들겠다. 이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당신의 소득 수준에서 달성 가능하며 경제적 안정이라는 비전과 관련 있고 12개월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설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진전이 더디게 느껴지면 금세 의욕을 잃고 맙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을 재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자기 절제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자기 절제력이란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목표와 성취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자기 절제력을 키우는 것은 근육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목표라면 매일 10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나가세요. 어느새 당신은 5km 마라톤을 뛰면서 예전에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자기 절제력 근육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강해진 자기 절제력으로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 민준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출판 작가가 되는 꿈을 가진 평범한 중년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글쓰기야말로 그의 진정한 열정이었습니다. 수년간 소설을 쓰고 싶다고 말했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과 가족,
혹은 하루 끝의 피로감에 항상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꿈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1시간 일찍 일어나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끔찍하게 힘들었습니다. 침대는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게 느껴졌고 빈 화면에서 깜빡이는 커서는 그를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아침 500단어를 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날은 글이 술술 써졌지만 다른 날은 단 한 문장을 쓰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소설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1년 동안 작품을 수정하고 다듬는 데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거절 끝에 마침내 그의 책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출판사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책이 출판되어 손에 쥔 그날, 민준 씨는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단지 꿈을 이루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절제력과 인내심을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는 성공이 결코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할 때조차도 스스로와 자신의 꿈을 믿고 매일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토대는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신념,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야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이란 당신의 능력과 지능이 노력, 학습, 끈기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당신의 자질이 돌에 새겨진 것처럼 불변한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과 정반대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을 환영하고 좌절 앞에서도 끈질기게 버팁니다. 노력을 숙달로 가는 길이라 여기고 비판으로부터 배우며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교훈과 영감을 찾습니다. 그들은 배우고 성장하는 한 자신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도전을 마주했을 때 당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난 이걸 못해 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난 이걸 아직 못할 뿐이야 라고 말하나요? 아직이라는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도전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장애물을 극복할 때마다 당신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 덕분에 우리는 평생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 씨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녀는 40살의 간호사라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싱글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많았고 교실에 앉아본 지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학업은 어려웠고 일과 두 아이를 돌보며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진 씨는 자신이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되새겼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환자들을 도우며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마주했을 때 난 이걸 할 만큼 똑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아직 이걸 마스터하지 못했을 뿐이야. 하지만 해낼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실습에서 지적을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좌절이 자신을 패배시키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4년간의 혹독한 시간 끝에 수진 씨는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아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을 때 그녀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꿈을 줬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환경 또한 삶을 재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어떤 정보를 소비하는지,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짐 론은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고 목표와 뜻을 같이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거나 꿈을 좌절시키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무엇을 읽고, 보고, 듣는지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당신을 교육하고 영감을 주며 목표와 일치하는 콘텐츠를 찾으십시오. 부정적인 뉴스나 무의미한 오락에 대한 노출은 제한하세요.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활력과 영감을 주는 생활 및 업무 공간을 만드세요. 여정을 나아가는 동안 당신의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최종 목표에만 집중하느라 여정의 아름다움을 놓치곤 합니다. 모든 작은 승리, 극복한 모든 장애물, 배운 모든 교훈은 축하할 가치가 있는 승리입니다. 삶의 변화는 항상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진전과 후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경험에서 배우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습관들의 총합입니다. 긍정적인 습관을 의식적으로 기르고 부정적인 습관을 제거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종종 우리의 장기 목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일들은 긴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큰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기르십시오. 회복 탄력성이란 좌절로부터 다시 일어서고 변화에 적응하며 역경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재구성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십시오. 실수는 학습 과정의 일부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재정 상태를 관리하십시오. 예산을 세우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함으로써 재정을 통제하십시오. 재정적 안정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자유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외로운 여정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믿고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십시오. 친구, 가족, 멘토,
혹은 코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지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인내심과 자기 연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삶을 재건하는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당신의 모든 진전을 축하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승리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은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보람있는 여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 스스로를 올가매는 믿음에 도전하고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목적과 성취감,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이 가득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재건된 삶을 향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한 걸음을, 그 다음날 또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머지않아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 그 첫 페이지가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펜은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 삶의 주도권을 잡고 당신 인생의 걸작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잠들어 있던 당신의 거인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은 이 성장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습관처럼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날카로운 소리는 어쩌면 우리 삶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우리를 안일함이라는 포근한 이불 속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에 안주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꼭 이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어디쯤에 서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삶이 나를 이끄는 대로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전부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며 인생이라는 바다를 표류할 뿐 스스로 물길을 만드는 항해사가 되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이곳에 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삶을 재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삶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뒤엎는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당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의식적이고 꾸준한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아침마다 뚜렷한 목적과 결의를 가지고 눈을 뜨는 것, 바로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기
지연이라는 평범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 좋은 아파트, 그리고 변함없는 연인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는 자기 개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강사가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인생은 우연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삶을 원한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자신의 모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매일 1시간 일찍 일어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산업 행사에 참여하며 인맥을 넓히고 기업과 정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탐욕스럽게 흡수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의 안락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내했습니다. 1년간의 끈질긴 노력과 헌신 끝에 지연 씨는 마침내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꿈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삶의 목적의식과 충만함을 발견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깨어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잠에서 깨어나 삶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방향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 자신에게 있어 행복과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해 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즉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 비전은 당신이 삶을 재건하는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 명확한 비전이 생겼다면 다음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당신의 비전을 실행 가능한 단계로 쪼개놓은 벽돌과도 같습니다. 목표는 SMART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비전과 관련 있으며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비전 중 하나가 경제적 안정이라면 SMART 목표는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매달 약 80만 원씩 저축하여 1000만 원의 비상금을 만들겠다. 이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당신의 소득 수준에서 달성 가능하며 경제적 안정이라는 비전과 관련 있고 12개월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설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진전이 더디게 느껴지면 금세 의욕을 잃고 맙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을 재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자기 절제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자기 절제력이란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목표와 성취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자기 절제력을 키우는 것은
근육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목표라면 매일 10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나가세요. 어느새 당신은 5km 마라톤을 뛰면서 예전에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자기 절제력 근육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강해진 자기 절제력으로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 민준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출판 작가가 되는 꿈을 가진 평범한 중년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글쓰기야말로 그의 진정한 열정이었습니다. 수년간 소설을 쓰고 싶다고 말했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과 가족 혹은 하루 끝의 피로감에 항상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꿈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1시간 일찍 일어나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끔찍하게 힘들었습니다. 침대는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게 느껴졌고 빈 화면에서 깜빡이는 커서는 그를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아침 500단어를 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날은 글이 술술 써졌지만 다른 날은 단 한 문장을 쓰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소설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1년 동안 작품을 수정하고 다듬는 데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거절 끝에 마침내 그의 책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출판사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책이 출판되어 손에 쥔 그날 민준 씨는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단지 꿈을 이루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절제력과 인내심을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는 성공이 결코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할 때조차도 스스로와 자신의 꿈을 믿고 매일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토대는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신념,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야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이란 당신의 능력과 지능이 노력, 학습, 끈기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당신의 자질이 돌에 새겨진 것처럼 불변한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과 정반대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을 환영하고 좌절 앞에서도 끈질기게 버팁니다. 노력을 숙달로 가는 길이라 여기고 비판으로부터 배우며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교훈과 영감을 찾습니다. 그들은 배우고 성장하는 한 자신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도전을 마주했을 때 당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난 이걸 못해 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난 이걸 아직 못할 뿐이야 라고 말하나요? 아직이라는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도전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장애물을 극복할 때마다 당신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 덕분에 우리는 평생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 씨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녀는 40살의 간호사라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싱글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많았고 교실에 앉아본 지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학업은 어려웠고 일과 두 아이를 돌보며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진 씨는 자신이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되새겼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환자들을 도우며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마주했을 때 난 이걸 할 만큼 똑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아직 이걸 마스터하지 못했을 뿐이야. 하지만 해낼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실습에서 지적을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좌절이 자신을 패배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4년간의 혹독한 시간 끝에 수진 씨는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아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을 때 그녀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꿈을 줬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환경 또한 삶을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어떤 정보를 소비하는지,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짐 론은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고 목표와 뜻을 같이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거나 꿈을 좌절시키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무엇을 읽고, 보고, 듣는지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당신을 교육하고 영감을 주며 목표와 일치하는 콘텐츠를 찾으십시오. 부정적인 뉴스나 무의미한 오락에 대한 노출은 제한하세요.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활력과 영감을 주는 생활 및 업무 공간을 만드세요. 여정을 나아가는 동안 당신의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최종 목표에만 집중하느라 여정의 아름다움을 놓치곤 합니다. 모든 작은 승리, 극복한 모든 장애물, 배운 모든 교훈은 축하할 가치가 있는 승리입니다. 삶의 변화는 항상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진전과 후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경험에서 배우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습관들의 총합입니다. 긍정적인 습관을 의식적으로 기르고 부정적인 습관을 제거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종종 우리의 장기 목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일들은 긴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큰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기르십시오. 회복 탄력성이란 좌절로부터 다시 일어서고 변화에 적응하며 역경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재구성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십시오. 실수는 학습 과정의 일부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